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시장, 오늘 2부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지 두 분의 취업준비생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야, 너 취업 준비 안 해? 네네, 문송합니다. 그래서 휴학할랍니다. 야, 안 그래도 인구론이 판치는데 너 그러다 화석 선배 된다? 그러니까 난 3포, 4포, 아니 7포라고. 헬 조선이네. 저기요, 지금 무슨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 다들 이해하셨나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지? 네, 이렇게 이게 다들 새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올해 취업시장에 나타난 현상을 두고 생긴 신조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올해 취업시장엔 어떤 신조어들이 있었는지 또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뭐 아까도 제가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진짜 요즘에는 도통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를 외우기도 힘든데 취업시장에서마저 이런 신조어들이 생기니까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말 나온 김에 취업시장의 신조어들 한번 얘기 나눠보죠. 전문가분들도 뭐 취업 준비생들만큼이나 더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어떤 신조어들 좀 알고 계세요? 요즘 많이 쓰세요? 저는 그 신조어 진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충격적이고 야 이렇게까지 왔구나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생포라는 말이 있어요. 이생포? 네. 이번 생은 포기한다? 네, 이번 생은 포기한다.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네, 뭐 아버지도 별로고 금수 사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번 생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생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취업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자조적인 그런 신조네요. 예, 우리 철수 씨는 뭐 평상시에 신조 많이 쓰잖아요. 비속어도 많이 쓰고. 그렇죠. 뭐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기 안에서 제가 X세대니까. 그렇죠. X세대. 야, 그것만으로도 너무 옛날 사람이다. 아니, 저 신세대니까. 그래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신조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돌취라고 제 돌아온 취업준비생이라고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을 일컫는 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돌싱처럼 돌취. 네네. 근데 이거를 뭐 언론이나 뭐 신문 이런 데서 막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은 제가 자부심이 좀 있어요. 본인이 처음 만든 거예요? 제가 방송에 처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말이 아니라 자신이. 그럼요. 술 마시다가 딱 떠오르더라고. 돌취. 네. 자랑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철수 씨에게 그 저작권이 있군요. 홍기찬 쌤도 이런 신조어 종종 쓰세요? 어떤 걸 좀 인상적이셨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태배. 그러니까 내가 취업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뭐 취업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어요. 근데 뭐 매스컴에 떠요. 이태배, 20대 태반이 백수야. 오,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나 더 놀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딴 애들도 힘든 거니까 나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트렌드고요. 또 언론에서는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재미난 뭐 돌치 뭐 나왔다. 그럼 또 클릭수 하나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전혀 없거든요. 시사 용어들을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 거 아시게.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본이 이만큼 준비됐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 2부에서 계속 신조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방송 하나만 하다. 주제로 자꾸. 자, 아무튼 저희 방송의 목표가 신조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좀 풀어보고자 함입니다. 선생님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요, 저도 참여를 해보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신조어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뭐 모르는 게 없을 것 같고 주리 씨도 좀 인상적인 신조어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방송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아니, 저는 오늘 문송합니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문송합니다. 네, 이 뜻이요. 문가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이래요. 그 너무 저는 쇼킹하고 충격적인. 인구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문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참 별의별 신조어들이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렇다면 2015 취업시장 신조어 베스트 3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신조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 그리고 실제로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올해 제일 많이 나왔던 취업시장의 신조어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1위부터 3위까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맞추신 분에게는 특별히 선물? 아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취업시장 신조어 베스트 3. 우리 학생들 유리한데 뭐가 있을까요? 수저론. 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좋습니다. 일단 접수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리 씨도 많이 알지 않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거죠. 헬조선. 헬조선, 네.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조선 교수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시안 대표님. 사실 전 1위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 물론 대본에도 없는데 전 분명 이게 1위라고 확신을 해요. 예. 근데 민우 군이 말했어요. 뭐죠? 금수저. 금수저. 저는 그러니까 예. 일단 이게 1위다라는 것에 이제 겁니다. 잠깐 내기가 아닌데 뭘 그럴 건 없고요. 예. 네. 그 아마 그러면 저걸 했으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요즘에 한참 3포, 4포, 5포에서 9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9포 세대 정도. 뭐 M4라고. 예. 그게 아닐까. 9포 세대 그런 거 아닐까.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왔는데 과연 1위부터 3위까지 맞춰 주셨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취업시장 신조어 베스트 3 공개합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춰주셨는지. 역시. 1위 맞죠? 1위. 그래요. 1위는 확실히 네네. 금수저였고 2위가 이제 M4세대 방금 말씀해 주셨고 아까 헬조선 우리 주리 씨가 말씀해 주신 내용들. 확실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올해 안에 제일 많이 취업시장 신조어로 사용됐던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셋 다. 예. 순위 밖에도 굉장히 많은 신조어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네. 4위는요. 다른 전공보다 취업이 잘 되는 전자나 화공, 기계, 일명 뭐 전화기 전공자를 일컫죠. 말하는 취업 깡패입니다. 그리고 취업 5위는요. 네. 졸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5위를 차지를 했고요. 뒤이어서는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돈도 명예도 욕심도 없는 달관 세대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노 그레듀레이션의 NG족. 그리고 화석처럼 세월의 풍파를 모두 경험하면서도 꿋꿋이 학교에 남아있는 졸업 유예를 하고 있는 화석 선배 등이 이 순위에 있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장명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한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꼬집고 막 대단해요. 막 댓글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댓글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신조어들 뭐 마냥 웃을 수만은 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신조어가 제일 좀 황당하세요? 저는 화석 세대? 화석 세대. 화석 선배. 화석 선배. 저도 옛날에 화석 선배였고 그렇게 예, 치자면 저기 민우군 아마 화석 선배가 이제 거의 반쯤은 화석이 됐을 것 같은데 암모나이트 보듯이 하더라고요. 고려천자 막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취준생들은 집에 있어도 가시방석이고 학교 와도 후배들이 화석 왔네 이러면서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좀 그 당사자한테는 가장 마음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아무튼 뭐 다양한 신조어들 중에 1위, 2위, 3위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죠. 금수저. 예. 뭐 인터넷상에 이제 정의를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은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을 지칭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도 신조어로 떠올랐는데 그 기준을 보면 차마 입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네요. 예. 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참 디테일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자산이 19억 9천만 원이면 그럼 은수저입니까? 예. 저거 말고도 금자식, 은자식, 흑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분들에게 또 애들한테 니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부모는 돈 못 벌었다고 막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자식은 그 자식들이 성공해서 그 경제적 혜택까지 입는. 그랬을 때 금자식이고 은자식은 예.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근데 흑자식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사진도 있는데 그러니까 책상에 발 올리고서 이렇게 인터넷 하고 있다거나 게임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뭐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지금 취직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흑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면은 뭐 취업이 다 될 것 같으니까 좀 부러워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끼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윤선 양부터 얘기 들어보죠. 저는 진짜 이런 신조어가 처음엔 그냥 진짜 자조적이게 재밌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회 현상적으로 커져버리니까 되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 며칠 전에 막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 기사 봤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를 이게 저렇게 아까 그 화면 자료 나온 것처럼 나눴어요. 네, 나눈 게 신문 기사에 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동수저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까지 사회풍토가 그렇게 변질이 되면은 내 자신과 그걸 비교해 보게 되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신조어는 좀 진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에서 계속 또 그 기사 클릭 수 많게 하려고 이상한 제목들 많이 뽑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 홍쌤은 이런 1위부터 3위의 신조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금수저 이런 건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급 사회에서 역사를 보면은
민주사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다시 또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계급 사회화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미디어가 또 거기서 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우리가 줄곧 봐왔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차단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도 이 금수저논을 보면서 학생들끼리 그냥 웃으려고 만든 얘기지만 가장 상처를 받는 분들은 아마도 부모님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럼 내 자식을 저렇게 열심히 먹였는데 나는 흙수저를 주어줬네. 저는 사회 전반적으로 좀 침체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성숙하게 좀 나아가기 위한 노력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철수 씨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뭐 금수저, M4세대, 헬조선 이런 신조어들 본인도 쓰세요, 종종? 저는 사실 쓰진 않는데 그냥 뭐 인터넷에서 읽거나 그냥 신문에서 보는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선 X세대라 그런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거든요. 사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계급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신계급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에 맞춰서 부를 어떤 사회적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른 인터넷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을 만들고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게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뭐 항상 낙천적이니까. 네. 그래요, 예. 저희가 또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면에서 예, 뿌듯함을 느끼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금수저, M4세대, 헬조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떠나가지고 좀 취업준비생의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기성세대 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뜬금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조어는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려보죠. 내가 바라는 취업시장의 긍정적인 신조어는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신조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칠판에 적어 주셨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아, 우리 강민호 군 불락볶음, 그리고 최윤선 양 취권, 이행시, 그리고 주리 씨는 거머리론, 그리고 이시안 대표님 고빠남녀, 갑툭취, 그리고 철수 씨 갑취, 그리고 홍기찬 쌤께서는 많이. 야, 이거 진짜 정말 하나도 예상할 수가 없는 단어들인데 좀 설명,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민우 군부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뒤에 이제 불닭볶음 세대라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불닭 같은 경우 이제 뭐 아니불에 떨어질라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 자체 좀 대부분 화끈하게 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청년들 세대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화끈하게 약간 옛날에 그런 젊음의 열정을 좀 되살리는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하는 기원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볶음이 이제 되게 다채로운 그 뭐랄까 소스라든지 뭐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서 맛있는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최고 스펙이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좀 그런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길 바라는 염원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안이불 떨어질 락을 뜻하는 거죠. 예, 떨어지지 않는 취업 준비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선 양은 취권, 이행시, 이 뭐예요? 아, 두 가지 쓰려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좋아요. 민우 군은 굉장히 과의 특성을 잘 살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불락이라서. 네. 제가 취권은요, 진짜 오직 제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 취준생의 권리죠. 아하. 취준생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취준생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취준생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취권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행시는 그냥 좀 20대가 정말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지 않나. 이제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한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이행시라고 적어봤습니다. 20대가 행복한 시간, 이행시. 약간 좀 표절 느낌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나 이런 강의 주제를 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요? 예. 저는 막 제가 생각했던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주리 씨. 네, 거머리론.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를 상처에 붙이시면 그 상처가 낫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막 그런 네, 이게 허준에도 나왔습니다. 네네네. 거머리를처럼 이렇게 상처 비정규직 같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 거머리처럼 붙어 계시면 정규직이 된다라는 그 현상이 좀 생겨났으면 해서 거머리론으로 좀 써봤습니다. 꼭 참으면 무조건 될 수 있는. 꼭 참는 건 아니지만요. 이 사회가 예. 꼭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공이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사회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에. 좋습니다. 거머리론 들어봤고 고빠 남녀 갑툭튀. 이거 궁금해요, 진짜. 뭐예요? 고빠남녀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참 경제가 낮았다가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경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이 취업이 너무 잘 돼서 어디를 갈지 되게 고민에 빠졌대요. 그렇게 우리도 좀 경제가 풀려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지? 한 3군데 붙었는데 어디에 가지? 뭐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남자와 고민에 빠진 여자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난 좀 이상적인 거고요. 고민에 빠진 남녀 이런 거고. 근데 사실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는 갑툭튀. 갑툭튀. 갑자기 툭 취업하는 거죠. 네.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토익 네. 900점 뭐 이런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하는 건 갑자기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난 그냥 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했을 뿐인데 그걸 갖고 막 채용을 시켜줘.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툭 취업이 됐네?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진짜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요. 갑자기 툭 취업이 됐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수 씨 갑취. 네.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약간 표절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제일 먼저 왔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네. 아무튼 이건 표절 의혹이 없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갑질하는 취준생이라는 뜻에서 갑질. 네. 갑자기가 아니고. 네, 사실 요즘 취업 시장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간 갑질이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갑질 논란에 취준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취업 많이 돼서 회사를 골라가는 취준생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취준생들이 갑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갑질할 수 있는 취준생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갑질하는 말을 생각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예, 정말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잘 대변했고. 자, 홍기찬 쌤은 많이. 저는 좀 또 맥 빠지는 얘기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기대되는데요. 예.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청년 취업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또 의외로 별로 잘 안 써요. 자소서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지금 삼성 그 하청업체들은 그러니까 같이 원래 그룹 내에 속해지 않은 기업들의 지사 시험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심지어 그런 시험을 왜 보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길 가다가 들었어요. 야, 사투 시험 끝났는데 뭘 또 봐? 걔네들은 뭐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도전 자체가 좀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설문조사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 그다음에 방송 보는 취준생들 중에 아마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로 도전 자체를 그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뛰면서 자소서를 한 20장 정도만 쓰고 이제 그냥 접는 친구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시즌 오픈되고 끝날 때까지 통상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3달 동안 하루에 한 통만 쓰면 100통이거든요. 근데 확률이 예전에 뭐 3대1, 5대1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슬로건으로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자. 그래야 내년 상반기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예, 많이 쓰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신조, 여러분들의 이제 바람을 들어봤고요. 지금 한참 또 날도 추워지죠. 수능 끝났죠. 그리고 또 공채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소식들 들은 분들 그야말로 제일 힘들어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는 짧은 격려의 메시지를 6분이 다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저희들도 지금 뭐 맘 편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격려의 메시지 짧게 한 말씀 우리 민호 군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동병상련을 이제 곧 겪게 될 이제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요즘 취업 준비를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다들 옆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이제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영혼을 담아서 불닭볶음 세대라는 걸 했듯이 진짜 다들 좀 많은 도전을 하되 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고 꼭 자기가 원하는 바 이뤘으면 합니다, 진짜. 네, 파이팅. 네, 좋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중에 1분을 썼습니다. 자, 이제 윤선이 양과 한번 가보죠. 네. 네, 일단 고3 수험생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볼지는 모르겠지만 고3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도 대학 와서 좋아했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네. 그래서 일단 저 먼저 화이팅 하고요. 일단 제 주위의 취준생들도 모두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씨도요. 네, 여러분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여기저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또 복지부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저 이시안 대표님. 짧게 해야겠죠? 네. 예. 내년 저 유행어를 그럼 미리 예, 좋습니다. 내년에 모두 갑툭튀합시다. 갑툭튀. 예, 갑자기 툭 취업합시다. 예, 우리 철수 씨도요. 네, 저 취준생도 주 5일째입니다. 주말엔 쉬세요. 화이팅! 화이팅. 좋은데요. 힘 나는데요. 홍쌤도 이렇게 너무 풀어지지 않게 한번 쪼여주시죠. 예. 아까 메뚜기족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희 90년대 후반 때는 메뚜기족이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뭐 테이블 안 잡고 돌아다니면서 저도 나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곡점 좀 찍고요. 그다음에 연말 시즌 잘 정리하고 내년도 좀 미리 얘기하면 정진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6분의 잡담꾼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